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일요일 잘 쉬고 계시죠? 이 영상에서는 코스피 5000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내일이 이벤트 데이죠. 내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구체화되는데요. 예, 그거 내용을 아시는 분은 조금 기대 반, 우려 반일 것 같고, 모르시는 분은 마음 편한 거죠. 저도 이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알고 있는데, 또 주식 유튜버로서 이런 거를 앞두고 영상을 안 찍으면은, 예,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어떤 유튜버의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찍어봅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부터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제가 이제 유튜버가 된 이제 이게 계기인데요. 예, 11월 12일 날 제가 작년 23년 11월 12일 날 유튜버를 시작했더라고요. 유튜브를. 그거는 제가 이렇게 대세 상승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대세 상승이 완전히 이제 온 다음에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오기 전에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개념인데, 그렇죠. 저희 코스피가 이제 88 올림픽 때 한번 크게 올랐고, IMF 때까지 2파 조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그렇죠. 미국 닷컴 버블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 장세죠. 따라 장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닷컴 버블 꺼진 다음에 그 닷컴 버블에서 흘러나온 유동성이 이제 한국으로 흘러들면서, 그렇죠. 대상승을 했죠. 대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무튼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져서 이제 3파 상승했고, 그 다음에 팬데믹에 이제 4파 조정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5파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또 빅테크 버블은 아니고요, 우리는. 미국에서 빅테크 버블 일어났고, 우리는 또 그거 또 짜라 장세 비슷한 거 한번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 닷컴 버블 다음에 나온 이 대장세 500에서 2000까지 올라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2273에서 이제 얘랑 5000 정도 가는 이제 장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그 닷컴 버블 이후에 500에서 2000 갈 때 여기에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재료는 그거였다. 네, 일단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이제 5파 상승이니까 이거는 이제 싹 잊어먹고, 그래서 5파 상승인데 지금 팬데믹에 1파 했고 1파 상승했고 23년 11월까지 2파 조정 끝났고 이제 3파 상승이라고. 그렇죠. 이게 이 당시에 제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주장했는데 우여곡절은 많았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가지 못하고 한번 꺾여가지고 기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3파 간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정부가 재료를 내놓아서 이제 거의 확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무튼 3파 상승 나온다. 그렇죠. 이 확신을 준 게 이제 정부에서 주가 부양에 나섰는데 1월달 말쯤 아무튼 저 PBR주 문제아 리스트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대세 상승 재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총선 전 단기 테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뒤로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 2월 26일 날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청와대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가에서 움직인 거죠. 관가라 하면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금융위, 거래소, 이런 기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기관에서 움직이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기업 밸류업이 아니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있는 겁니다. 목표는 주가예요. 기업 밸류업이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기업 밸류업 해봐야 주가가 안 오르면 정부로서는 난감한 겁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도 화답을 했어요. 근데 뭐 재계에서 화답해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주가를 올리려면 누가 사서 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매수 기반이 취약하잖아요. 결국 외국인이 사서 올려줘야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정부 프로그램인데 외국인에만 의존하느냐, 이건 참 퀘스천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외국인이 안 사주면 정부가 아무리 기업 밸류업 해도 재계에서 자사주 소각해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말고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본 밸류 프로그램 보면 이제 그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일본 밸류 프로그램은 20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핑계는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ROE, 뭐 PBR 개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기업에 압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주가를 누가 올렸냐 보면, 공적연금과 중앙은행,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니케이 4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직접 사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나왔죠. 일본의 공적연금과 일본의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주식을 사서 올린 거예요. 예. 그렇죠. 주식은 이게 기업 밸류 그냥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가동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사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그리고 2014년부터 보면 나중에 보면 차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프 차트가. 일본 주식 니케이 지수가 계속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사서 올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 6월에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이제 JP 프라임 150 만들어가지고 150개 종목을 이제 공적연금과 중앙은행도 사고 기관 투자가도 사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때마침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일본 증시로 몰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보니까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주가를 올리니까 자신감 얻은 거죠. 이때 워렌 버핏도 들어간 겁니다. 보면 일본 밸류 프로그램 보면 프로그램은 이런 거예요. 지역 지배구조 개선, 그 다음에 PBR 개선 뭐 이런 건데 말은 그거고 실제로는 그거죠. 2014년도에 이제 니케이 지수가 14,000 정도 했는데 이거를 일본은행하고 공적연금이 사서 33,000까지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더 올려야 되니까 이제 JX 프라임 150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사게 만들고 외국인이 가세하면서 이제 고점 돌파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피도 올라가려면 누가 사줘야 오르지 정부가 뭘 가동한다고 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음, 저희 경험상 항상 과거 데이터를 하는데 이번에 상승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88 올림픽 장세로 갈 거냐. 또 하나는 이제 닷컴버블 끝난 다음에 자본시장 통합법 2005년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2007년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냐.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주식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지는 이제 좀 봐야죠. 봐야 되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88 올림픽 장세 아니면 닷컴버블 이후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 장세 두 가지. 우리는 이제 대세 상승한 게 두 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머지는 다 자질구레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신트로이카 장세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86년도, 88년도 트로이카 장세가 있었어요. 금융, 무역, 건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코스피가 7배 올랐습니다. 지수가 7배 올랐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가 PBR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는 신트로이카 장세 가지고 금융 그 다음에 그렇죠. 반도체 얘기한 다음일 수도 있겠네요. 금융, 반도체, 차 이렇게 신트로이카 장세 출연해서 뭐 이렇게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맨 처음엔 이제 금융하고 차가하고, 그 다음 반도체가 가세하면서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지금 장세가 정부발이잖아요. 제가 사실, 트로이카 장세, 88년도는 잘 모릅니다. 근데, 2005년도, 2007년도 자본시장 통합법 장세는 이것도 정부 장세잖아요. 정부가 결국 그런 법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거니까 그 장세랑 비슷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2004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800에서 지금 그렇죠. 그 전에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어느 정도 바닥치고 올라온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지금이랑 비슷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800에서 2000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뭐 한 두 배 살짝 3배는 안 되고 2.5배 정도 이렇게 그렇죠.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장세 이게 출현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게중심을 자본시장 통합법 장세처럼 온다고 보고 그때 그렇죠. 그때 주도주 그 2004년 말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 논의하면서 수혜주로 이제 증권주가 거론되었는데 그때 이제 증권주가 초장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삼성증권이고 이게 미래에셋증권 이게 대우증권이었는데 이렇게 상승하다가 삼성증권은 이제 논의 시작하면서 제정될 때까지 7배 상승했어요. 한 3년간.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그 당시 대우증권이죠. 대우증권은 1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저 PBR주 문제 리스트 작성한다. 그때부터 이제 신한지주랑 KB금융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랐나. 지금 보면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한번 보니까 이게 1월 22일부터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니까 한 21선 근처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거래량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유지되고 있어서 이게 괜찮은데 그러면 옛날에 미래에셋증권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12월 15일부터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그렇죠. 거의 21선 근처에 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21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좀 한동안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돼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상승하다가 조정이 한번 세게 나옵니다. 조정이 왜냐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아시잖아요. 1파 상승했으면 2파 하락해야죠. 그래서 거의 제자리까지 하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까지 하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락했다가 이제 3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죠. 이 유튜버가 뭐 맨날 중계 방송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1선이 이제 거의 다가왔으니까 21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조정 때 잘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장기 투자자는 버티면 되는 거고 단기 매매는 팔면 되는 건데 중기 투자자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 같은 중기 투자자가 가장 심적인 곤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어쨌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88년도 트로이카 장세, 즉 88년도를 트로이카 장세를 재현한 신트로이카 장세 2024년 바로 올라가는 다이렉트로 이 장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2005년, 2007년 자본시장 통합법 장세 예, 우여곡절이 좀 있지만 결국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거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아시죠? 정부가 가장 큰 세력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성공했잖아요. 예, 한국 정부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성공하도록 저희 주식 투자자들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돈을 벌죠. 자,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